네, 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저는 지금 하남 스타필드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온 이유는 제네시스 스튜디오에서 제네시스 G90을 시승해 보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하면 비교적 여유 있는 시승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인터랙티브 스튜디오라고 해서 제네시스 G90을 모델로 여러 가지 컬러를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승을 사전에 예약을 하고 저는 지금 왔고요. 담당자분이 연결이 돼서 이쪽에서 차량 안내와 시승 코스 같은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G90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진을 통해서 또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의 느낌은 볼보랑 링컨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릴 끝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뾰족하게 모아놨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독특하게 4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LED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끝이 휀더 안쪽까지 들어가서 뒤에 있는 이 사이드 시그널하고 연결되는 이 라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휠은 제가 봤을 때 보기에 굉장히 멋스럽고 크기도 19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245, 45,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청소할 때는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아마 청소는 직접 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네시스 G90은 3.8 럭셔리하고 프레스티지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3.3 터보, 그 다음에 5.0 프레스티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기본형만 봤을 때는 7,700부터 1억 1,870까지 굉장히 레인지가 넓은 편인데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쪽에서의 라인들도 굉장히 날렵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뒤쪽은 상당히 멋스럽고 금방 적응이 됐는데 앞쪽의 디자인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쪽을 살짝 보시면 기존의 EQ900의 계보를 그대로 입고 있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드라마틱한 변화는 실내에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재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고급감, 그다음에 디테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는 퀼팅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통풍과 열선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가죽으로 싹 마무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량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운전자, 그 다음에 동승자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도 역시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컨트롤들도 상당히 큼직큼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앉아서 조작을 해보면 이 조작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역시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타입의 시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메인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직접 조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 같은 것들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옷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네시스 G80 시승할 땐 몰랐었는데요. 옷걸이인 걸 확인을 했고 측면에도 역시 전동으로 선쉐이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급 세단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턱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는 솔직히 앉기는 좀 곤란한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바닥 공간이라든가 레그룸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안락한 그런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퀼팅 처리가 돼 있어서 고급감이 상당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완연한 윙 타입은 아니지만 화면이 조금 어둡네요. 완연한 윙 타입은 아니지만 목을 잘 지지해주고 각도가 좋아서 소재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잘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음각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죽의 제네시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한번 앉아봤을 때의 느낌은 역시 레그룸이 상당하고요. 자세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안장 부분이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다 보니까 뒤쪽에서도 앞쪽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듯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칸타라로 마무리된 천정 재질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화장 거울이 뒤쪽 VIP 전용도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 가벼워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금 경박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상당히 비례감이 좋고 안정감 있는 실내의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고급 세단에서 화이트 컬러가 잘 어울리지 않는데요. 지금 신형 G90에서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컬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가벼운 느낌이 들지도 않고
약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도 않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이트 컬러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고급 세단은 간만에 지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로포션도 고급 세단다운 웅장함과 안정감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선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후면부가 적응이 좀 안 된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좀 밝은 색깔의 차량을 살펴봐도 후면부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선들이 굉장히 날렵하게 잘 뻗어 있고요. 길게 쭉 이어지는 램프가 안정감도 꾸준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든 타입의 트렁크, 스마트 트렁크 버튼은 지금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밝은 데서 한번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면은요, 깊고 넓은 공간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역시 국산차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바닥에는 바닥도 지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전시 차량이라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부속품들은 다 지금 보이지 않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위쪽에서 이렇게 버튼으로 닫을 수가 있고요. 모터 소음이라든가 기타 이런 유격들도 상당하게 좀 개선이 되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모터 소음도 거슬리지 않고 유격도 크지 않은 편이라서 확실히 그 고급차다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안정감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고 싶고요. 디자인은 글쎄요, 전 앞쪽이 조금 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9인치 휠은 지금 디자인을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충분한 고급감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베이지 내장은 저도 꼭 한번 가져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이 감촉이나 이 컬러가 정말 고급스럽고요.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베이지 내장 누구에게나 로망이 아닐까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베이지 내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한층 더 고급감을 끌어올린 듯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급네요. 위쪽은 살짝 짙은 컬러로 마무리를 하고 아래쪽은 밝은 베이지를 쭉 다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탐이 납니다. 뒤쪽까지 이어지는 밝은 베이지 톤, 그리고 발이 닿는 부분은 조금 짙은 브라운 계열로 가져가고 있어서 컬러 간의 조합도 상당히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베이지 가죽에 조금 짙은 색으로 포인트를 준 점들도 상당히 센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를 타보면, 밝은 차량을 타보면 확실히 넓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고급감도 어두운 차량에 비해서는 한결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밝은 곳에 있어서 화면이 좀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스티어링의 구조라든가 전체적인 컨트롤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튼 크기도 큼직큼직하고 이 위치가 상당히 많은 고민 끝에 지금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조작을 해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승 예약을 하시면 큐레이터 분이 같이 동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제가 배정받은 차량을 타러 나왔습니다. 차가 나와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스튜디오에는 지금 시승 차량으로 5.0 프레스티지가 있고요. 썬루프가 빠져 있고 VIP 시트 옵션이 추가된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봤을 때랑 밖에 나와서 보니까 확실히 그 존재감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좀 웅장한 느낌도 들고, 지금 오늘 날씨도 그렇고 제가 좀 늦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짧게 시승 소감만 몇 가지 전달을 드리고, 조만간 좀 따로 시승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은 5205mm고요. 휠베이스가 3160mm로 굉장히 여유있는 휠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바디라인은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다른 이미지를 잘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5.0 프레스티지 모델은 AWD 모델만 있다고 합니다. 8기통 타워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스펙은 425마력에 토크는 53으로 알고 있고요. 연료 탱크는 3.8 모델이 77리터고 3.3 터보 모델하고 5.0 모델은 83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연비는 뭐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복합 연비가 7.3, 도심에서는 6.2, 고속도로에서는 약 9.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EQ 900대도 제가 느꼈습니다만은 G90에 와서도 상당히 정숙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이 가벼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의외로 또 무게감이 실리는, 그렇다고 막 무거워서 이게 스티어링 돌리기가 버겁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상당히 안정감이 높고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하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제가 연비 세팅을 안 했는데요. 화면에 조금 작게 체크가 되실 것 같은데 평균 연비는 6.2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회전을 해보니까 이 측면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클러스터 안쪽으로 화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노약자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이 사각지대 때문에 고민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우측 사이드 시그널을 바꿔보면 그거에 맞춰서 이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네요. V8 타오 엔진은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대표적인 엔진 중에 고배기량 엔진 중에 하나인데요. 저속에서 저RPM에서의 엔진 회전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유연한 편에 속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에서의 아쉬움은 분명히 남는 것 같습니다만 저속 주행에서 지금처럼 저같이 도심 주행에서의 만족감은 대단히 높은 엔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8단 미션과의 조합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엔진과 기어의 그 매칭, 특히 기어 B가 아주 좀 기가 막히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주 적절하게 잘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에서 가속을 하거나 아니면 고속 주행에서의 기어가 걸리는 그 느낌을 보시면 상당히 여유 있게 그리고 부드럽고 안락한 느낌을 시종일관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배기량이 있고 또 425마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토크도 50을 넘고 악셀에 조금만 힘을 밟아보면, 힘을 주어보면 상당히 경쾌한 느낌의 회전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가속감도 상당한 편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소음과 진동에 대한 대책들이 철저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체감하는 어떤 달리는 느낌, 속도감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글쎄요, 저는 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커스텀하고 스포츠를 주로 놓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급 세단이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도 조금은 경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시원하게 뻗는 느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최고급 세단, 플래그십 세단이라서 상당히 좀 자제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과속 방지가 얇게 돼 있는 그런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의 느낌은 일단 서스펜션에서 충분하게 상쇄를 시켜주고요. 시트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가죽 질감도 좋지만 시트 쿠션이 상당히 두툼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거의 몸에서 느껴지는 진동이라고 그럴까요?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승차감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셋업이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네시스의 엠블럼을 빼고 독일산 최고급 세단들과 블라인드 테스트를 펼친다면은 글쎄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은 개인적으로 살짝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인 구성이나 고급감 그리고 승차감마저도 상당 수준에 올라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조금 더 시승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좀 제가 며칠간 시승을 하니까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역시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잘 작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향 보조도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고 있어서 장거리 운행에서 상당히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유턴을 할 때는 차량 덩치가 있어서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스티어링이 많이 꺾입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날렵하게 유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의 간단한 시승기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승기는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